자,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바쁘죠. 정신도 없고. 유튜브 댓글에 요런 질문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그러니까 직장인이신가 봐요. 근데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느냐. 요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게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들이시냐면요. 요런 거예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신고하고 연말정산도 했는데 왜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소득 종류 선택할 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작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근로소득은 제외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 다음에 전 회사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를 선택할 때 전 회사와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다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연말정산을 했으니까 연말정산을 한 거는 빼고 안 했던 소득만 갖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요런 내용이신 거죠. 그 다음에 작년 3월에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바로 일주일 뒤에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도 했는데 오늘 종소세 확인을 해보니까 140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도 종소세를 내야 하나요? 요것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소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요런 생각이신데 요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시죠. 일단 종합소득세라고 할 때 종합소득세 대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라고 나뉘어져 있는 요 소득들을 모두 합해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연말정산하고 헷갈리는 건 다른 소득들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만 다니는 경우.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고 그리고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직장을 다녀가지고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요거를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근로소득 중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근로소득을 왜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해서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세율표를 좀 볼게요. 종합소득세는요, 소득세라고 하는 소득세 법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아요. 근데 소득세 세율은 일정하지가 않죠. 내 소득이 적으면 세율을 적게 적용하고요. 소득이 많으면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근로소득만 직장에서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받고 다른 뭐 기타 사업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세금이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1억 원이고 이 사람도 1년에 1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똑같은 소득세를 내야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근로소득이 뭐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1억 원은 여기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이 구간에 속하니까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공제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계산 편의상 다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냥 세율만 적용하게 되면 1956만 원이라는 소득세가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 요거를 5천만 원 사업소득을 따로 신고하고요. 5천만 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으로 따로 신고하게 되면 각각 세금이 요렇게 나옵니다. 624만 원씩. 왜냐하면 5천만 원은 여기에 속하니까
15%의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각각 624만 원씩 세금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은 근로소득 5천만 원에 대해선 연말정산으로, 그 다음에 사업소득 5천만 원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624만 원씩 두 건이니까 전체 합치면 1248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아까 근로소득으로 1억 원을 벌었던 이 사람의 1956만 원과 비교하면 엄청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똑같이 1억 원을 벌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5천만 원을 합해서 1억 원으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 1억 원을 번 사람하고 세금이 똑같게 나오겠죠. 자, 사업소득이 없고요. 직장을 2개 이상 다닌 경우도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은 한 직장을 다녀서 1년 동안에 1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직장 2개를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서는 5천만 원을 받고 이직해가지고 두 번째 직장에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똑같이 1년에 1억 원씩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이 마지막 직장에서 요 첫 번째 직장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1억 원으로 연말정산을 했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이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첫 번째 직장 다녔을 때 그 직장은 따로 연말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은 두 번째 직장 것만 또 따로 연말정산이 된다 그러면 앞의 상황과 똑같이 되는 거죠. 각각 624만 원씩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똑같이 1년 동안에 1억 원을 벌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세금을 1956만 원을 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은 1248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다 합해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각각 연말정산을 했으면 이미 연말정산을 지나갔으니까 돌아오는 5월 달이 되면 여기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 했던 거를 다 가지고 와서 합해가지고 새로 하라는 거죠. 좀 전에 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합하면 세금이 달라지니까 요것도 새로 갖고 들어와서 사업소득하고 합해가지고 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세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직장과 두 번째 직장을 따로 하게 되면 첫 번째 직장에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거고 똑같은 사람을 두 번째 직장에서도 인적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이 중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연말정산 한 것도 갖고 와서 합쳐가지고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이제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뭐 부업이 됐던 아르바이트가 됐던 여하튼 간에 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서 다른 일을 해가지고 3.3%의 사업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또 2개 이상 직장을 다닌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 다 합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이자 배당 기타나 연금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야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요때에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